국토가 남북으로 매우 긴 베트남 당국에서 남북을 잇는 고속철도 사업을 재추진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총 길이 1545km의 고속철도 건설 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고, 공사비는 최대 587억 달러, 약 76조 7천억 원으로 초대형 국가 인프라 사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교통부는 이 계획을 공산당 최고 정책 결정 기구인 정치국에 다음 달 제출할 예정입니다. 현재 동남아시아 지역 제조업 허브로 자리잡은 베트남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교통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고속철도 건설도 수년 전부터 준비해 왔는데요. 특히 이 가운데 베트남 당국은 한국에도 관련 사안에 적극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채널에서는 한국이 2010년부터 베트남 철도 사업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한국에서는 77조 원에 달하는 거대 프로젝트에 뜻밖의 반응을 보였다고 하며, 이러한 한국 측의 행보 가운데 예상치 못하게 일본이 큰 곤란에 빠졌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일각에서는 한국의 행동이 신의 한 수였으며 일본은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재 베트남의 초대형 고속철도 산업과 한국의 반응, 그리고 일본이 왜 어려움에 처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베트남은 코로나 이후 경제가 회복되면서 그간 접었던 남북 고속철도 산업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현재 호치민 도시철도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 계획 관련 국가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실제 2009년 10월 교통부는 베트남 철도와 관련하여 7개 한국 투자 컨소시엄이 35km 규모의 하노이 전철 건설에 나선 바 있으며, 나짱과 호치민을 연결하는 철도 프로젝트에 21억 달러 규모의 BOT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10수년 전부터 관련이 깊었습니다. 특히 베트남에서는 삼성과 LG 등 대기업이 입주하고 국가의 GDP 25%를 책임지기 시작하자 이렇게 사회 전반의 인프라 건설에 적극 한국을 참여시키는 모습을 다방면에서 보여왔습니다. 한국이 베트남에 가장 많이 투자한 국가이다 보니 어쩌면 이런 면은 당연하기도 하다는 의견입니다. 게다가 박항서 감독의 한류 열풍 등 베트남에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매우 높고, 코로나 이후 베트남 관광청이 관광객을 모객했는데 한국 관광객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은 관광 수입에 의존하는데 이렇게 한국에서 관광객이 많이 오니 더욱 한국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베트남의 여러가지 행태 때문에 관광을 굳이 왜 가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일본이나 베트남이 가장 가깝고 물가도 싸기 때문에 여러가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개인 여행에서는 여전히 베트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실제 하나투어 등에 의하면 이번 하계 휴가에 베트남에 가장 많은 인원이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베트남 정부를 매우 만족시켰으며 푸꾸옥 등 지방 관광청에선 한국을 신처럼 받들겠다고 하는 등 한국이 베트남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건설을 대거 진행하길 바라는 목소리도 동시에 커진 것입니다. 또한 최근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이 판민친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30억 달러 투자 의향을 보이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패키지 부분의 시설과 고용을 늘린다고 협의하며 더욱 고무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전혀 상상하지 못한 상황이 최근 수년간 베트남과 한국 사이에 발생했는데요. 베트남 하노이시의 지하철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던 현대건설이 공산 중단의 선언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2019년부터 하노이시가 현대건설에 제대로 건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처음에는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현대건설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노이 지하철 프로젝트는 지하철 3호선과 역사 4개를 짓는 것으로 현대는 2억 달러를 수주했고 2022년에 완공될 예정으로 규모나 예산면에서 그리 크지 않은 프로젝트라 지연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연해봤자 비용만 많이 들게 되므로 현대건설은 빠르게 건설을 끝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죠. 그러나 현대건설이 건설 중단까지 선언한 것은 하노이시에서 대금 지급이 안 된 게 처음이 아니었으며, 공사 지연 보상비로 약 900억 원을 청구하자 하노이 도시철도위원회는 100억이면 충분하다며 거절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이 계약이 하노이시 당국과 맺은 계약이라 이런 상황은 상상도 못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뜻밖의 베트남의 건설 대금 발목이 잡혀 공기까지 대거 지연되어 공사 대금이 불어나 버린 것입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괴로운 것은 이것이 단순 비용 문제에서 오는 원인도 아니고 정치적인 충돌과 주민들의 보상 문제, 이해관계 등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너무 다양한 문제가 혼재되어 있어 베트남 공산당 당국이 차일피일 지원하면서 공사 대금이 막대하게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리 정보를 알아낸 사람들의 알박기를 비롯 보상 문제는 건설사 속이 타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베트남에서 한두 번이 아니며 호치민시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치민에서는 불과 11km 남짓한 지하철 2호선의 완공이 비용 문제로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10년 동안 해온 공사임에도 11km 지하철을 뚫지 못한다고 아연실색하는데요. 본래 이 지하철은 사업비가 13억 달러 정도였는데 호치민 도시철도관리청과의 문제 때문에 현재 사업비는 무려 21억 달러로 늘어나는 등 유럽에서 달려들었다가 혼쭐이 나고 있으며 독일, 스위스, 한국 기업까지 중간에 베트남의 증액을 요구했으나 불발되어 계약 해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모순을 파악하지 못하고 한국에 사업을 요청 중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한국과 일본이 등장하며 상황이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예상 밖의 베트남 행보로 인해서 자칫 덫에 걸릴 위기 상황이 등장하는데요. 우선 한국은 이러한 맥락 가운데 현대, 로템 등 다수의 한국 철도 업계들이 사업 철수를 결정하며 내부적으로 베트남과는 철도 사업을 더 이상은 진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써봤자 무용지물이며 사업비 증가와 정치적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늘어나는 사업비는 대부분 시공사가 뒤집어쓰고 제대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따라서 이번 베트남 정부에서 제아물이 77조 원짜리 고속 전철을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섣불리 이런 대형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자들은 반농담으로 호치민 철도가 10년 동안 10km를 겨우 건설한 실정이라면서 1500km 남북 고속철도를 건설하게 된다면 수백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며 손사래를 칩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에서는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가 국가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고 철도 인프라 구축 뒤에 하노이에서 나트랑에 이르는 도시들도 대거 개발할 계획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물론이고 유럽조차 이러한 계획에 시큰둥한 모습을 드러내자 베트남은 다른 수를 내는데요. 베트남 판민친 총리는 남북 고속철도 건설에 일본의 도움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여기서 일본의 공적 개발 원조인 ODA 협력 사업도 지원 요청한 것입니다. 즉 대규모의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일본의 국가 자금을 끌어오겠다는 의도를 보인 것입니다. 물론 베트남의 위험성을 일본이 모르진 않습니다만 이번엔 일본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작년 11월 영국에서 개최된 UN 기후협약에서 기시다 총리는 베트남의 탄소 중립을 위해서 약 100억 달러의 원조 의향을 밝혔고 이러한 자금을 베트남에서 활용하길 원한 것입니다. 즉 일본의 공적 원조를 통해서 자금을 수혈하되 이것이 기시다 총리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야기를 베트남 총리가 하자 일본은행은 베트남 측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기시다 총리는 동남아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공적 원조나 차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로 뻗어나오며 위협하자 일본이 이에 맞서고 있는 형국인 것입니다. 중국의 1대1로 사업 확장을 저지하고 일본의 영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게 일본 정부의 흐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에서는 우선 베트남 철도 사업이 수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거절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베트남 경제가 규모가 커져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베트남 남북 철도 사업은 기간도 길고 금액도 매우 크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2040에서 5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지만 기간도 20년 넘게 소요가 되는 대규모 공사이며 사업 예산도 지금은 77조 원으로 되어 있지만 추후 150조 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자칫 일본 정부가 베트남 고속철도의 수렁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트남과 공적 원조 사업 ODA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뜻밖의 중국이 증명해주고 있는데요. 실제 이번 건설 프로젝트에는 일본의 우려와는 달리 중국은 1대1로를 언급조차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베트남 철도 사업을 잘못 건드렸다가 한국과 똑같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전세계 1대1로는 다 참견하며 다니지만 베트남만큼은 피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실제 중국은 하노이의 깐닌 하동 13km 구간을 2008년에 시작해 2013년에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2019년에 돼서야 시운전에 가까스로 들어가는 등 사업이 완전 엉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사업이 중국철도 엔지니어링 국영회사가 맡았고 ODA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중국과 베트남 정부의 의견차로 공사비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측에서는 중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공사를 반드시 마치라며 최후 통첩을 했다지만 반대로 중국은 베트남 측에서 공사비를 빼먹었으며 제대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처음에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대부분은 중국을 의심했고 중국 잘못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 철도계에서는 이 문제만큼은 중국 측 주장이 맞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유럽 등 모두 같은 방식으로 당했기에 애초에 사업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트남 언론은 초대형 수전이 이어진다는 보도를 하고 있지만 싸늘한 이유인 것이죠.
이와 같이 일본은 기시다 총리의 동남아 차관 등 ODA 방식 원조를 확대할 움직임에 따라서 베트남과 초대형 프로젝트를 손잡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나 만약 일본이 프로젝트에 착수하게 된다면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